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고등수학 하 브랜레벨 11페이지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유형 2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나와 있는 5번부터요. 8번까지의 문항을 같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푼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네 문항을 풀어보고요. 틀린 것들 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번 대표 문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죠. 자, A집합하고 B집합이 나와 있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X가 원소인데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즉 근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원소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B집합 역시나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이 이제 2차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 그게 바로 B집합의 원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B 집합을 우선 원소나해법으로 나타내 봐야 되겠고요. 그런 후에 A, B를 합집합했을 때 원소가 마이너스 1, 1, 4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다. 자, 이거일 때 이렇게 되기 위한 상수 A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합집합의 원소가 나올 것이냐라는 거니까 우선 첫 번째 풀이 AB 집합 각각 원소를 좀 표현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봐야 됩니다. 자, x에 적당한 수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x에 1 대입하면 0 돼요. 확인해 보세요. 그쵸? 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수는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 남은 인수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x가 있어야 x 세제곱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거 전개했을 때 상수항 볼까요? 상수항 a제곱 나오려면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 거기다가 마이너스 a 제곱까지 곱해야 되겠죠. 그쵸? 즉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 됐고요. 따라서 a 집합의 원소들을 보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a 제곱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이 돼요. 마찬가지 이 B집합의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봐야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더해서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찾아보면 자, 요거 부호를 잠깐 바꿔놓죠. a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둘 더하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한 거를 좀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라는 인수 하나,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 하나. 그래서 B집합의 원소는요, 바로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쓸까요? 2 마이너스 a 하고요, 2라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아까 이제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원소나해법을 표현해 봤어. 자, 그런데 이 A의 원소 지금 이렇게 세 개 있죠? B의 원소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입니다. 이거 콤마 없죠? 2마이너스 A가 하나죠. 다시 정정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에서 겹치는 게 없다면 A, B 합집합은요 원소가 총 5개여야 되는데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중복된 게 있는 거죠. 근데 보자고요. 원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 요 합집합에 있고요. 1이라는 원소 여기 중복된 거 보이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4라는 원소도 결국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는 뭐 a제곱이 4든 2-a가 4든 하여튼 4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이 4일 때 또 하나 2-a가 4일 때 이렇게 놓고 마지막 확인하는 작업까지 정말 이렇게 합집합이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a제곱이 4일 때는 a가 2일 때 하고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2라고 생각하고 A하고 B집합에 있는 원소를 볼게요. 자, A에 2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그리고 4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B집합의 원소 좀 볼까요? 자, A에 2 대입하면 0하고 1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정말 되나? A, B 합집합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4 이렇게 해서 4개의 원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0까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볼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역시나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4 이렇게 원소 가지고 있을 거고, 자, b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보면 4하고 2라고 가지고 있겠네요. 자, 이 두 개 합집합하면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공통원소 한 번만 써주고 4도 공통원소 한 번만. 그럼 마이너스 1, 1, 4. 정확하네요. 그쵸?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주어진 조건을 성립하는구나. 하나가 더 남아있어서 볼 텐데 2 마이너스 A가 4일 때라는 거는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A가 마이너스 2일 때죠. 이미 우리가 봤던 케이스니까 이거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값 구하자라고 했고요. 정답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조건제시법 나와 있는 거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후에 다음과 같은 가정, 케이스 분류를 해서 접근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자. 자, AN이라는 집합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봤더니 조건제시법이에요. 근데 X의 범위가 3n-1 이상 그리고 15n 플러스 9 이하의 범위, 이 범위를 만족하는 x가 바로 원소다. 근데 요 n은요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A1 그리고 A2, A3 이렇게 해가지고요 쭉 가지고 어디까지? 바로 AN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이 쭉 이어지고요. 바로 AN까지의 요 N개의 집합을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N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바로 공통 부분이 존재할 때의 자연수 N의 최대값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요렇게 요 N개의 집합의 공통 부분이 존재하게끔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죠? 공통 원소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부분이라고 말고 원소라고 표현할게요. 공통 원소가 존재를 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집합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AN까지 점점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집합들이니까 사실상은 규칙성을 좀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규칙성 파악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 개는 해놓는 게 일반적이죠. 두 개만 가지고는 규칙이 잘 안 보이니까 한 세 개 정도만 해도 규칙이 보입니다. 그래서 A1, A2, A3 정도 세 개까지의 교집합을 한번 확인해 보면 n개까지의 교집합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자 A1을 봅시다. 자 A1 같은 경우 뭐 그냥 요 집합기호 생략하고 볼게요. 요 원소들이 어떤 범위를 만족하는지만 보겠습니다. A1이란 건 요 범위에서 n에 1 대입하면 자 2부터 여기 n에 1 대입하면 15 더하기 9니까 그래요. 바로 2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 이상 24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A2라는 집합의 요 원소 범위를 보자면 자 n자리에 2 대입하면 돼요. 그럼 601이니까 5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30 더하기니까 39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A3 자 A3는 여기다가 n에 3 대입하면 8 이상 3 대입해 볼게요. 그럼 45에다 9 더하니까 54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유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서 AN까지 우리가 사실 봐야 되죠. AN은 3n-1 이상 15n 플러스 9 이하인데 여기까지 다 하는 게 힘드니까 우선 한 3개 정도만 요 셋의 교집합을 한번 찾아봐서 여기다 추가돼서 AN까지 교집합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가 A3이죠. 요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찾을 거냐? 이 세 개의 범위의 공통 범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규칙이 지금 2, 5, 8 점점 3씩 커지고 있고요. 24, 39, 54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도 15씩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쪽 다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공통 부분을 좀 찾아보면 편하겠죠. 자, 적당히 잡겠습니다. 우리 공통 부분 잡는 거니까
24라고 해서 되게 현실감 있게 너무 크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2에서부터 24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2에서부터 24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A1이라는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 달리해서 A2 노란색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5라고 한번 해볼게요. 5고요. 39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 A1하고 A2 요 두 개만 우선 공통범위 구해보면 여기죠. 그쵸? 여기 5에서부터 어디까지? 24까지. 여기서 어떤 걸 알아낼 수 있냐면 우리가 공통범위라고 하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의 왼쪽 포인트부터 요 여기 첫 번째 A1의 요 오른쪽 포인트까지 우리가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기 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기 됐죠? 그러면 여기 A2의 왼쪽 요수 A1의 오른쪽 수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부분이 나오는구나. 그럼 A3까지도 해볼까요? 봐봐요. 8. 그러면 8이 여기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54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보면 요 세 개의 공통 부분 이제 한번 색칠해 볼게요. 그럼 어디야? 세 개의 공통 부분 요 세 줄 겹친 데가 여기요. 여기. 그렇게 해봤더니 결국에는 아까 여기 8서부터 어디까지? 요 세 개까지 하니까 8서부터 24까지야 라고 이렇게 공통 범위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해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범위가 여기 체크가 되는 거냐 이 부분이 그러면 2, 5, 8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점점 이렇게 범위 나왔을 때 여기 요 왼쪽 포인트에서부터 결국에는 요 포인트까지 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했을 때 A1하고 A2 했을 때는 뭐였어요? 5에서 24였는데 이제는 8에서 24 이렇게 나올 거고 요 포인트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죠. 이해 갔나요? 오케이. 요렇게 두 개 묶인 게 포인트였는데 이 두 개의 공통범위 이제는 8하고 24. 그 다음은 그 다음 수 24. 그 다음 수 24.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죠. 그래서 요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결국 요 포인트하고 요거 요 두 개를 연결하면 되는 거여서 3n-1 이상 24 이하 이렇게 공통 범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이 공통 범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 3n-1이라는 포인트가 24보다 어떠면 그죠? 커져 버리면 이 공통 범위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범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기라도 하려면 이 3n-1이라는 게 24보다 어떠면 작거나 같으면 같아도 돼요. 그렇죠? 같아도 요 하나라도 존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요 범위를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공통 범위, 즉 공통원소는 존재하겠구나. 그러면 3에는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것이고 n은 3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 범위입니다. 자, 3분의 25가 대략적으로 그래야 8점 뭐뭐니까 그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값 바로 8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진행됐을 때 공통 모임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규칙성을 찾는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S라는 집합을 봤더니 A하고요, B하고 C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 자, ES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됐냐? 가조건을 봤더니 A가 X의 원소이면 자, S에서 A를 차집합한 것도 원소입니다. 라는 조건이고요. 나 조건을 보시면 자, A가 X의 원소이고요. B 또한 X의 원소이면 즉 X의 원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합집합한 것도 X의 원소가 됩니다. 라는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고요. 자, 문제 나와 있듯이 X는 공집합은 아니다. 공집합은 제외하고 한번 개수를 세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걸 보자라는 건데 사실상 뭐라고 했냐면 요 S라는 집합에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부분 집합들 8개 나오죠? 그걸 직접 한번 나열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집합 그리고 원소 하나짜리 이렇게 A 원소 가지고 있는 거 B 원소 가지고 있는 거 C 원소 이제 원소 두 개짜리 쓸까요? AB 원소인 집합, AC 원소인 집합, 그다음에 BC 원소인 집합, 그다음에 자기 자신
이렇게 A, B, C 원소 가지고 있는 집합까지 이렇게 해서 8개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 자 우리는 뭐 할 거냐 X라는 집합이 있어 그쵸 X라는 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근데 이 X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야 S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 8개 있죠 이렇게요 요 8개 중에 일부가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룰을 만족하면서 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면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x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가나 조건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우선 가 조건인데요. 가 조건은 짝을 짓는 조건이에요. 짝짓기 조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a가 바로 x의 원소 들어갈 거면 s에서 a 차집합한 것도 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a가 들어가면 이것도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짝을 묶는 거야. 혼자 들어갈 수는 없고 a가 들어갈 거면 s 차집합 a도 같이 들어가야 돼라는 거죠. 그럼 짝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a가 요 공집합이라면 s라는 집합에서 공집합 차집하면 s죠. 그래서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둘이 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묶어 놓을게요. 공집합하고요. 요 ABC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선생님은 S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까? 그냥 이렇게 쓰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집합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같은 이제 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묶음, 한 조입니다. 그래서 공집합만 들어갈 수도 없고요. 요 S라는 집합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원소로.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던가 안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가던가 이렇게 공통으로 이제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이제 요게 지금 X 원소 들어갈 거면 자 요 S에서 요 집합을 차집합하면 뭐야?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또 짝입니다. 짝인 거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뭐냐면 요 A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하고요. BC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짝이어서 이거는 함께 여기 들어갈 거면 함께 들어가야지 각각 혼자만 들어가거나 이럴 수는 없어. 안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가고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자, 요 B 여기 B를 원소 가지고 있는 게 X의 원소면 자 S에서 요거 차집합하면 뭐야? 바로 AC 가지고 있는 요거네요. 요렇게가 둘이 바로 묶음이 되겠죠. 마찬가지 같이 해보면 요거 얘가 원소일 거면 S에서 요거 차집합하면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둘씩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은 서로 묶음입니다.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 C 원소 가지고 있는 거고 AB 원소 가지고 있는 이것도 한 묶음이에요. 됐죠? 자, 그럼 묶음이 몇 묶음이에요? 네 묶음입니다. 네 묶음. 그래서 요 한 묶음당 전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몇 가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런데 자, 요 조건만 있으면 나 조건 없이 만약 이 조건만 있잖아요. 그럼 요 묶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요 묶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그다음에 요 묶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이것도 선택권 두 가지. 근데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요 안에 있죠. 그럼 공집합이니까 안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되면 돼서 15가 답이 나와요. 가족권만 있으면요. 그쵸? 그래서 가족권만 있는 상태에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요게 답인데 지금 좀 더 어려운 거죠, 문제가.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거? 요 나조건까지 한번 고려해 봐라 라는 거야. 저 뭐냐면 x의 원소로 얘네들을 넣을 거면 그 넣어 들어간 집합끼리 합집합한 것도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게요. 요 묶음만 서로 들어가면 가능한가? 그랬을 때 요거하고 요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요 둘의 합집합도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 둘의 합집합이 이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둘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면 그냥 얘네들은 혼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얘는 문제가 생겨요. 얘는 자기들끼리 들어갈 수 있을까? 즉, 요 안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우리는 들어올게요 라고 묶음으로 했을 때 자기들만 이렇게 들어있는 게 가능해요? 안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원소면 이 둘의 합집합, 요 둘을 합집합하면 누구야? A, B, C 이거죠. 얘도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얘 데리고 들어오려면 얘도 같은 묶음이니까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 집합은 혼자는 못 들어오는구나. 이 묶음은 들어올 거면 얘를 같이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자기들끼리 못 들어가요. 이 커플은 요 커플한테 같이 좀 들어가 줄래요? 라고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얘를 딸고 들어가야 되겠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바로 요 집합 있죠? 요 집합이면 요거의 합집합이 요거죠? 그럼 얘도 딸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집합
요 묶음도요. 자기네 커플끼리는 못 들어가요. 요거를 함께 들어가 줄래? 같이 좀 들어가 줘라고 요청을 해서 같이 들어가야 돼. 들어갈 거면. 그다음에 요 집합도요. 자기들끼리만 못 들어가요. 합집합이 이거고 얘 들어가면 얘도 딸려오기 때문에 이 묶음을 여기다 넣고 싶으면 요거와 같이 넣어야 돼. 이거하고 같이. 역시나 함께 좀 들어가 줘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요 세 개의 이렇게 비슷한 묶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두 묶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볼게요. 즉 여기에 A하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얘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고 또 조금만 연장해서 볼게요. 즉 요 세 묶음 중에 두 묶음이 같이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도 지금 C 이렇게 A, B. 지금 그럼 뭐냐면 요 부분과 마치 따시키고 요거하고 요리 셋이만 들어갈까라는 게 가능한지를 보자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두 묶음이 어쨌거나 얘네들은 들어가려면 얘네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필요하고 요 묶음은 얘는 들어가고 얘도 들어갈 거면 봐봐요. 여기서 여기에 있는 원소 두 개의 합집합도 있어야 되죠. 이해갔습니까? 근데 봐봐요. 얘하고 여기 A하고 C하고의 합집합을 보시면 누구야? AC 요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조건에 의해서. 그럼 요거죠. 그럼 얘도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얘네들만 이렇게 세 묶음이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얘네들끼리 같이 들어갈 거면 나머지를 다 같이 데리고 이렇게 전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요렇게만 둘이 들어가거나 이렇게만 둘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둘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거면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그럼 됐네요. 이제 경우의 수를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엑셀 들어간 거 세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쌤이요 이걸 일일이 다 쓰는 게 너무 조금 귀찮아서요. 자, 이름을 붙일게요. 이 묶음을 넣는 거를 이 묶음 뭐라고 놓을까요? 그냥 번호를 붙일게요. 쌤이 1번 묶음 얘를 2번 이렇게 묶을게요. 이걸 일일이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3번, 4번.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요 안에 넣어보자고요. 몇 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그럼 첫 번째 상황으로 1번만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1번만 들어있는 거는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쓰기가 좀 힘들어서 일일이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해가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다음에 2번만 혼자 못 들어가요. 2번 들어갈 거면 1번 딸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번 우리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는 가능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 3번도 자기들끼리 못 들어가요. 1번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 원리로 4번도 자기들끼리 못 들어가고 1번 우리 같이 들어가야 돼 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2, 3번, 2, 4번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안 되고 이렇게 2번 들어가려면 1번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얘까지 데리고 들어갈 거면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싸리 아예 1, 2, 3, 4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있더라. 그 외에는 지금 없다고 봐야죠. 이 가나 조건 다 만족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자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다섯 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4번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이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입니다. 이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이렇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세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인 문제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집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경우의 수에 가까운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집합 문제, 심화 문제들은 거의 다 경우의 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심화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게 겉에만 집합 문제지 이거 완전 그냥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죠. 오케이?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8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8번 문제 보자고요. 자, 1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좀 난이도가 있어요. A집합은요,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B집합은요, 1, 2, 3, 4, 5, 6, 7, 8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족권을 좀 보죠. 가족권 봤더니, 자, P하고 A하고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나조건을 봤더니, P에서 B를 차집합한 것이 바로 공집합이 나와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는요. 집합 P에
P의 모든 원소 합.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졌는데 모든 원소 합이 28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P를 구해보라는 얘기고요. P 구한 다음에 A를 차집합해봐라. P만 구하면 A 차집합하는 건 어렵지 않죠. 주었으니까. 그래서 P 차집합 A의 모든 원소 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16년 교육청 기출문제 되겠고요. 오케이. 자,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까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P집합을 볼 건데 우선 선생님 나 조건부터 볼게요. 자, P에서 B를 차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P가 B의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보자면 다음과 같은 포항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P에서 B를 차집하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즉 P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P 안에는요. 요 1서부터 8까지의 원소 중 일부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주 또 구체적으로 A의 원소는 1, 2, 3, 4인데 1, 2, 3, 4 중에서 공통인 걸 봤더니 P하고 두 개더라 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P 집합 안에는요. 요 1, 2, 3, 4 중에 두 개의 원소요.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라고 놓을게요. 자, 요거 중 두 개가 들어있어요. 남은 두 개는 안 들어있고요. 예를 들어서 1, 2가 들어있다면 3, 4는 안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죠. 왜?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1, 2, 3, 4 중에는 두 개라고 했어요. 여기 1, 2, 3, 4 말고 그러면 이렇게 그룹 5, 6, 7, 8 5, 6, 7, 8 중에서 또 몇 개든 상관없죠.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 두 조건 다 만족하는 거죠. 5, 6, 7, 8 중에서 몇 개인지는 상관없이 그 일부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P집합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가나 조건 만족하는 P집합은 1, 2, 3, 4 중에서는 두 개의 원소가 들어있고 5, 6, 7, 8 중에서는 아예 안 들어있어도 되고 하나 들어있어도 되고 두 개 혹은 뭐 전부 다 들어있어야 되고 일부가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 조건 만족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케이스를 봤을 때 원소의 합이 28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철저히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 거죠. 그럼 쌤은요, 우선은 요 두 개의 원소 기준으로 한번 케이스 하나 볼게요. 즉 1, 2, 3, 4 중에 뭐가 들어갔을까라고 봤을 때 네 개 중에서 두 개 들어가는 케이스는 6가지가 있어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2라고 2가 들어있는 경우, 2라고 3이 들어있는 경우, 2라고 4가 들어있는 경우, 2하고 3이 들어있는 경우, 2하고 4가 들어있는 경우, 3하고 4가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원소? 쌤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5, 6, 7, 8 중에 일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몇 개가 들어가는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원소합이 28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5, 6, 7, 8이 다 들어갔을 때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좀 가정하면 좋은데 이 5, 6, 7, 8끼리 합은 얼마 나오나 볼까요? 자, 5, 6 더하면 11, 7까지 더하면 18이죠. 거기다가 8 더하니까 26이에요. 지금 5, 6, 7, 8이 다 들어가면 26만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좀 보자고요. 우선 요 1과 2의 합을 보자면 요거 한번 보면 3이죠. 그러면 요 노란색 부분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전체적 원소합이 28이 되려면 이쪽에서 5, 6, 7, 8 중에 일부 들어갔을 때 그 합이 25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25하고 3 더하면 28이라는 다조건도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소 중에 일부가 들어갔을 때 25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이 합이 다 들어가면 26인데 그러면 뭔가 하나 빠졌을 때 25가 되려면 여기 1이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5, 6, 7, 8 중에서 뭐 하나 빠지면 훅 줄어들잖아요. 25가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아 이건 불가능하네. 가능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걸러내 보는 거야. 그럼 2하고 3이 들어갔을 때 이 합은 얼마죠? 합이 4죠. 그러면 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합이 얼마 돼요? 24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체 원소가 합하면 28, 합하면 28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 26에서 어떤 원소를 빼버렸을 때 24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되는 걸 골라야 돼요. 경우의 수 문제니까. 그럼 1하고 4하고 더하면 합이 5죠. 자, 그럼 5에다가 28 만들려면 그래요. 추가적으로 합이 23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5, 6, 7, 8 가지고 23 조합이 안 돼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 2하고 3이니까 합이 또 5네요. 지금 5인 경우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합 23 나와야 되는데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해해 보세요. 2하고 4니까 이미 합은 6이 됐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저 노란색 부분에서 원소 들어왔을 때 자, 22가 돼야 되네. 그럼 합이 22가 되려면 4가 하나 빠져야 되는데 4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 답이었네. 자, 이게 합이 이제 7이죠. 그러면 전체 합이 28이 되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 합이 21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28인데 21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5, 6, 7, 8 중에서 그렇죠. 5 하나 빠지면 5 하나 빠면 6, 7, 8 이렇게 여기에 6, 7, 8 들어가면 합이 21 돼서 전체적으로 28 딱 되는 거.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는 유일하게 P라는 집합이 3, 4, 6, 7, 8 이렇게 원소 5개 가지고 있는 집합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꼼꼼하게. 자, 이거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P 차집합 A예요. P에서 이제 A를 차집하는 공통 부분 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3하고 4라는 공통 부분이 사라져서 6, 7, 8 이렇게 원소들이 남겠네요. 자, 이 원소 곱하자고 했으니까 6, 7, 8 곱하면 336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1등급 문제로 2016년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의 집합 난이도 꽤나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다면 이게 차근차근 복습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특히 학교 시험에는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랙라벨 교재 중에서 2016년 교육청 이렇게 교육청이라고 딱 집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잘 나와요. 출제율이 더 높습니다. 사실 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렵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작권 문제도 없고 아주 가볍게 이제 딱 선생님들이 어렵게 시험 문제 만들기 좋은 거는 기출 문제죠. 기출.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거 그거에서는 그대로 갖다 써도 되기 때문에 그럼 난이도가 시험이 훨씬 변별력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더더구나 좀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유형 두 번째죠. 바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을 함께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은 유형 3번. 바로 집합의 원소의 합과 관련된 9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으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한테 플랫라벨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